50대 필독, 일본 노인들이 지팡이 없이 걷는 충격적인 이유와 기적의 습관, 잠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가파른 언덕길을 아무것도 짚지 않고 가볍게 걸어 올라가는 85세의 어르신을 말입니다. 시장에서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장을 보는 93세의 어르신과 평생 보행기를 만져본 적도 없는 100세의 어르신도 있습니다. 반면에 집 안에서조차 보행기에 의지해야만 거동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당연한 순리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차이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서구권의 통계를 보면 7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인 50%가 이동 보조기구에 의지해 생활한다고 합니다. 다가온 100세 시대에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과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며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고 활기차게 등산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의 삶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해야 하는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의 건강한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숨쉬듯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삶의 의식입니다. 서양의 의학조차 주목하지 못했던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놀라운 생활 습관 5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성함과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여정을 응원하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 15분의 의식, 신경계 재부팅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의 관절이 뻣뻣하고 등과 허리가 뻐근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럴 때 따뜻한 차나 커피를 마시며 뻣뻣함이 가라앉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통증과 뻣뻣함은 가만히 있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신경계는 동면 상태에 들어가고 관절을 부드럽게 윤활해주는 활액은 끈적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의미 있는 움직임을 건너뛰면 근육은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지고 결국 바닥에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 두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일본의 어르신들은 1928년부터 아주 특별한 아침 습관을 실천해 왔습니다. 바로 라디오 체조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아침, 국민 체조와 아주 비슷한 이 가벼운 움직임은 단순한 운동이나 요가가 아닙니다. 근육을 키우거나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신경계를 다시 켜는 아주 똑똑한 전신 재부팅 과정입니다. 도쿄 도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 종일 느끼는 관절의 뻣뻣함이 3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80대와 90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느려진 휴대폰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서 시스템이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최적화하는 것과 같은 완벽한 과학적 원리입니다. 아침 15분의 부드러운 움직임은 밤새 잠들어 있던 척추와 골반, 그리고 무릎의 고유 수용성 감각기를 부드럽게 깨웁니다. 동시에 횡격막을 깊게 사용하는 호흡을 통해 굳어있던 관절과 혈류에 신선한 산소를 듬뿍 공급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위해 이른 아침 공원에 나가거나 특별한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요가 매트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파트 거실이나 침대 위에서 잠옷을 입은 채로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굳어있는 관절을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5분 만에 안개가 걷히듯 머리가 맑아지고 관절에 기름칠을 한 것처럼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장이라도 가뿐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언제인가요? 내일 아침부터는 가만히 앉아 뻣뻣함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가벼운 기지개와 관절 돌리기로
여러분의 몸에게 이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게 인생을 즐길 시간이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습관, 바닥에서 일어서기, 존엄성을 지키는 숨겨진 근력 테스트입니다. 여러분께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바닥에 넘어지신다면 주변 사람이나 물건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으신가요? 65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동작을 어려워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몸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현대의 편리한 생활 방식이 평생의 근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상적인 움직임을 조용히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닥에서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훌륭한 온돌 문화가 있습니다. 따뜻한 방바닥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바닥에 요를 깔고 잠을 자는 전통적인 생활 방식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닥에서 일어서고 앉는 자세 변환을 요구합니다. 일본의 장수 노인들 역시 다다미 방에서 이와 똑같은 좌식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환경은 헬스장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하는 어떤 기구 운동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한 훈련입니다. 바닥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단순한 하체 근력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기의 독립성과 생존, 그리고 존엄성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2012년 브라질에서 진행된 한 의학 연구에 따르면 바닥에서 손이나 무릎을 쓰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6년 동안 사망률이 무려 83%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어서는 동작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닥에서 일어서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서려고 할 때 우리의 뇌는 아주 깊고 복잡한 신경학적 순서를 활성화합니다. 가장 먼저 복부 주변의 코어 근육이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이어서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앞쪽 근육이 강한 힘을 폭발시키며 마지막으로 발목의 안정화 근육이 흔들림을 제어하는 정교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완벽한 움직임의 사슬은 예기치 못한 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몸을 스스로 방어하고 회복하는 반사신경을 가장 훌륭하게 훈련시켜줍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바닥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손을 짚고 상체의 체중을 억지로 실어 일어나는 실수를 하십니다. 이런 습관은 관절 연골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 무릎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코어와 하체의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여 가볍게 일어나는 법을 우리 몸이 다시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푹신한 소파와 높은 침대, 그리고 서양식 식탁에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생활 속의 모든 불편함은 완벽하게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켜주던 소중한 근력도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가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신체의 회복력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온돌 바닥에서 앉고 일어서는 그 순간을 단순한 관절의 불편함이나 고통이 아니라 나의 독립적인 삶과 존엄성을 지켜주는 가장 훌륭한 생존 훈련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끝난 후 내가 아직 혼자서 거뜬히 일어설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닥에 앉았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일어나는 연습을 한 번쯤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습관, 일본인들의 걷기 비밀.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노화를 앞당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걷기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할수록 좋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걷느냐보다 어떻게 걷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은 보폭을 넓게 하고 발 뒤꿈치부터 땅에 강하게 내딛는 방식으로 걷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빠르게 걷는 것이 운동 효과가 좋고 효율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관절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주범입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세게 부딪히는 걸음걸이는 발목과 무릎, 고관절, 그리고 허리까지 엄청난 충격파를 전달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일반적인 뒤꿈치 걷기는 매 걸음마다 체중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충격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하루에 8,000보를 걷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릎 연골이 매일 견뎌야 할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반면에 일본의 건강한 어르신들은 걷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저 자주 걷는 것이 아니라 아주 똑똑하게 걷습니다. 그들의 보폭은 짧고 부드럽습니다. 발 뒤꿈치가 아니라 발바닥 중간으로 가볍게 땅을 디딥니다.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 코어 근육에 가볍게 힘을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멋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남학신을 신고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발 뒤꿈치를 세게 디딜 수 없었던 문화에서 비롯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생체 역학적인 분석에 따르면 발바닥 중간으로 걷는 일본식 걸음걸이는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32%나 줄여준다고 합니다. 동시에 발목을 지탱하는 안정화 근육을 47%나 더 많이 사용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절 보호가 아닙니다. 종아리 근육과 발목 근육이 천연 충격 흡수 장치처럼 작동하면서 매 걸음마다 전신의 균형을 잡아주는 완벽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특히 등산을 즐기시거나 가파른 언덕길을 자주 오르내리는 한국의 어르신들께 이 방식은 더욱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 두꺼운 밑창과 푹신한 신발에만 의존하다 보니 발바닥이 땅을 느끼는 감각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발을 그저 수동적인 승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일본식 걷기는 여러분의 발 근육부터 뇌의 균형 중추까지 모든 운동신경을 다시 연결해 줍니다. 걷기 운동은 속도 경기가 아닙니다. 내 몸의 관절을 보호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현명한 움직임이어야 합니다. 다음에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거나 등산을 하실 때 내가 땅을 쿵쿵 울리며 걷고 있는지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부드럽게 걷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걸음걸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무릎 관절 보호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할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 고관절 해방, 집안 구조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40%나 줄어들 때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고관절은 원래 골반과 다리를 연결하며 여러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설계된 아주 중요한 관절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서구화된 생활 방식은 하루 종일 우리의 고관절을 90도 각도로 꽁꽁 묶어두고 있습니다. 아침에 식탁 의자에 앉을 때 90도, 운전할 때 90도, 푹신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도 90도입니다. 이런 생활을 30년 이상 반복하면 어느 순간 쪼그려 앉지도 못하고 신발끈을 묶거나 균형을 잡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적응성 단축이라고 부릅니다. 제한된 움직임에 맞춰 우리 몸의 형태가 아예 굳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가동 범위의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다미 방에 앉고 요를 깔고 자는 전통적인 주거 문화가 고관절을 완전히 열어주는 움직임을 매일 자연스럽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방바닥에 앉는 좌식 생활은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회전시켜줍니다. 바닥에 깔린 이불에서 일어나는 동작은 하루에도 최소 2번씩 깊은 쪼그려 앉기를 유도합니다. 일본 정형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관절의 완전한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80세 이후에 보행기를 사용할 확률이 무려 89%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매일 헬스장에서 열심히 스트레칭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집과 생활 환경이 관절을 움직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푹신한 소파와 서양식 변기는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었지만 가장 소중한 신체의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굳어있는 관절을 억지로 찢거나 무리하게 유연성을 기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 소파 대신 바닥이나 널찍한 침대 위에 편안하게 앉아 양반다리를 해보시거나 두 발바닥을 마주대고 고관절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가벼운 동작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틈틈이 고관절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척추와 무릎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구는 지금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조용히 여러분의 자유를 앗아가고 있나요? 다섯 번째 습관,
환경이 주는 균형 감각의 도전, 뇌 훈련입니다. 우리는 보통 길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병원에서 균형 감각 훈련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균형 감각은 단순히 근육의 힘이 아니라 뇌의 반사신경입니다. 쓰지 않으면 아주 빠르게 퇴화해버리는 신경회로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서구화된 현대사회는 평평한 아스팔트, 턱이 없는 마루, 어디에나 있는 안전 손잡이 등으로 우리의 생활을 끝없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지나친 안전함이 우리의 뇌가 마땅히 해야 할 균형 감각 훈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르신들이 손잡이도 없는 울퉁불퉁한 신사나 절의 돌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걷는 비결은 특별한 운동에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바로 일상적인 주거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파트나 주택에도 이와 아주 비슷한 훌륭한 훈련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현관입니다. 외출을 하거나 집에 돌아올 때 현관의 단차를 오르내리고 한 발로 서서 신발을 신고 벗는 그 짧은 순간이 사실은 뇌의 고유 수용성 감각을 일깨우는 최고의 균형 훈련 시간입니다. 교토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평탄하지 않은 길을 걷거나 다양한 지형을 경험한 어르신들은 발을 헛디뎠을 때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회복하는 반사신경이 43%나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특별히 헬스장에서 땀을 흘려서가 아니라 환경이 뇌를 훈련시킨 결과입니다. 우리의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함에 길들여져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기구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양치질을 하실 때 안전한 세면대 앞에서 한 발로 서보시거나 설거지를 하실 때 딱 10초만 눈을 감고 서 있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시도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잃어버렸던 균형 감각을 빠르게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한꺼번에 모두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내 몸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단 한 가지의 습관만 선택해서 14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조건 몸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메시지가 마음 깊이 와닿으셨다면 건강하고 당당하게 100세 시대를 누려야 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성함과 연령, 그리고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활기찬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영상의 모든 정보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평소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관절에 심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운동 습관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